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PX 튜토리얼 시리즈 녹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버전 게스트로 플러스에서 GPX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GPX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GPX 프로젝트를 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버전 게스트로 플러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쉽게 다시 만들 수는 있습니다. GPX에서 사용되는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워크플로우를 고려할 때 GPX의 뷰와 패널을 순서대로 이동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것이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의 탭을 이동하면서 GPX에서 해당 입력값을 찾아 건너뛰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목표는 GPX 프로젝트에 있는 각 관심 시뮬레이션마다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레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가 완성되면 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GPX에서 동일한 복합 자산이 다른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때마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정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자산을 시뮬레이션 뷰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 NAB 발을 따라 관측 데이터에서 시뮬레이션까지 순서대로 이동하여 GPX 프로젝트가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하게 복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뷰로 돌아오면 해당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와 설정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 투여, 생리학, 약동학 및 생리학 스케줄에 대한 정보는 해당 레코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GPX에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PX 설치 시 함께 제공되는 GPX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화합물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중 두 가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파록시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버전의 가스트릭 플러스에서 새로운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GP9.9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GPX와 가스트로 클래스 모두에서 화합물을 가져올 때 동일한 버전의 ABM의 프리딕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SD 파일을 준비해 두었고 이 파일에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모든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파일을 간단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 모델 Compartmental Models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PK 모델 선택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제를 투여 형태로 사용하므로 정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측된 간, 미세 구역, 청소율, predicted liver, microsome clearance도 임시값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성을 업데이트할 때 가장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트로 플러스 9.9를 사용하면 ADME 프리딕터로 단순히 예측된 모든 속성들이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젝트의 두 버전 간에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버전의 가스트로 플러스를 사용한다면 사용되는 ADME 프리딕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업데이트한 속성뿐만 아니라 예측된 속성들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약물 기록을 삭제하고 우리가 가져온 모든 화합물들이 남게 됩니다. 이제 파록시컴으로 이동해서
가스트로 플러스의 VB 버전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캡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투여 형태로 캡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20mg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우리가 투여 일정의 이름을 올바르게 지정했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나중에 NA부부 발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획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생리 일정에 따르면 체중이 78kg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화합물 설정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1구획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ADMET 프리딕터에서 가져온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의 1차 통과 추출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이 값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노 입자 효과도 켜져 있고 기본값이 적용되어 있으니 VB에서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즙산 효과도 사용되고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용해화 비율은 7.08 대사로 올바른 값입니다. 이 숫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해도 계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속성들도 업데이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 뷰에서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권장하는데 내비게이션 바에서 항목을 업데이트할 때 이러한 값들이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해 모델은 존슨으로 가스트로 플러스의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침전 시간은 900초이며 입자 성장은 일정하고 초기 반지름은 1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기본 투과성 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맞지만 값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물 탭을 완료한 후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CAT 모델도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과 관찰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는 관찰된 데이터가 일부 있습니다. CP 시간 프로필도 있고 몇 가지 매개 변수도 있으니 관찰된 데이터로 넘어갈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잠시 후에요. 구성 측면에서 나머지는 대부분 GPX에 특화된 설정이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은 명백히 더 길어서 240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제 관찰된 데이터로 올라가 보면 페럭사캠 CP 시간 프로필과 페럭사캠 용해도 프로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페럭사캠 노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선택하면 엑셀에 붙여넣고 다시 복사해서 OPD 파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단위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투여량과 체중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완전성을 위해 실험 노트북에 가서 이 특정 프로필과 관련된 메모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출처가 된 논문에 대한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하기 전에 이 정보를 OPD 파일에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PD 파일로 넘어가세요. SPD 또는 용해도 데이터를 보려면 용해도 탭으로 전환하세요. 올바른 그룹 이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를 다시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 넣으세요. GPX에서 VB로는 직접 붙여 넣을 수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파일을 찾아봅시다. SPD 파일을 불러오세요. 붙여넣기. 단위를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단위가 올바르지 않으니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시 그린 후 실험 노트로 가서 용해도를 확인하고 저장하기 전에 BB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싶은 메모를 남기세요.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 FA와 100% 생체 이용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올바른 위치로 이동한 후 100% F와 100% FA를 입력하세요. 이제 이 시점에서 약물 기록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X 내에서 첫 번째 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뷰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뷰를 이동할 때마다 항상 원하는 화합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세요. 분자량이 올바른 것을 확인했으니 안심이 되고 확산 계수도 맞습니다. 녹는 점 정보는 없으니 0으로 두면 됩니다. 용해도를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pH는 3.5이고 용해도는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입니다. 온도는 25도입니다. 이제 올바른 뷰를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그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도는 1.2이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 장력은 0.019인데 이 값은 분명히 ADMET Predictor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생체적 합 용해도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값을 보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pK 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pK를 엽니다. 10.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값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OEGP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값을 1.98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pK 테이블을 열어서 사용한 모델을 확인합니다. 모델은 구조, 기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플롯도 올바르게 보입니다. pK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말씀드렸어야 할 한 가지는 그룹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prox 체임에서 측정한 용해도 데이터가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화면에서 보는 프로필과 꽤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각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VB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오타 등 실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꽤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미 입력했던 투가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힌트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센티미터 퍼 초이고 저기서는 센티미터 퍼 초입니다. 따라서 이 투가도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ADSense와 엑사이밍에 관해서는 여기서 엑사이밍이 선택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뮬레이션 설정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효소 동역학이나 수송체 동역학은 없습니다. 이제 투여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투여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0mg 경구 캡슐 25 마이크론 투여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경구 캡슐 25mg 제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GPX에서 올바른 자산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캡슐을 업데이트했고 평균 반지름이 25이고 표준 편차는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일치하는지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분포 유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간이 하나만 있지만 아래로 스크롤해서 형상 계수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입자 밀도는 앞쪽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층의 경우 용출 모델 창을 열어야 확산층이 가변으로 설정돼 있고 최대 두께가 3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마무리하기 위해 투여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개가 투여량이고
120이 투여 용량이며 투여는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여기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리학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면 생리학 일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리학 일정을 확인하고 어떤 생리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입니다. 그래서 78kg의 공복 상태 인간 생리학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전환하면 매우 간단한 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전체에서 하나의 생리학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78kg 공복 상태 인간 생리학입니다. 이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제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체중은 78kg이고 이미 그 부분은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는 인구 집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페어 패널은 무시하고 위장관 패널로 내려가면 됩니다.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할 때가 훨씬 더 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화면을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기본 ASF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 소장, 내체액 비율, 공복 모델, 그리고 영차위 배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BES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제 표로 스크롤을 내려서 ASF를 확인하고 표 전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액, 결합되지 않은 장상피세포, pH 등 여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통과 시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짧은 소장 통과 시간을 고려하라는 경고가 뜨는 용량 제형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GPX는 0.25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VB 버전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에 이 시간을 0.1시간으로 줄이겠냐고 묻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 전체를 확인하고 약동학 보기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약동학에서는 혈액대 혈장 비율이 0.55이고 혈장에서 측정된 비결합 분율이 0.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된 혈장 FEP를 이중 확인함으로써 log-P나 FEP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혈류량은 Compartmental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B 버전의 장 생리학 탭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GPX에서 단위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플랫폼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약동학 탭으로 돌아가서 청소율을 줄여야 합니다. 신장 청소율은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줄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된 반감기를 확인해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 일정을 고려했으니 이제 시뮬레이션 설정을 확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자고 했던 것 중 하나는 담즙산 효과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플랫폼 모두에서 0.077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니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투과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변환된 투과성이 우리가 사용할 값인 6.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센티미터 매 초임을 볼 수 있고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플랫폼 간의 파라셀룰러와 트랜스셀룰러 값이 일치하는지 단위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GPX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봅시다. 저장하고 약물 기록을 저장한 후 레거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세요. 반드시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 통과 시간을 0.25시간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혈장, 농도 대 시간 곡선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약 보기에서 요약 파라미터에 대해 반환되는 값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ax는 1876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그리고 VB에서의 Cmax는 1.876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이 꽤 잘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과정을 카르바마제핀에 대해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보기에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보는 값들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카르바마제핀은 정제 형태이지만 200mg 정제입니다. 우리는 78kg 구획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과 간 모두에서 1차 통과 추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노입자 효과는 다시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고 담즙산 효과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용해와 비율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델 설정을 진행하면서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용해 모델과 침전 모델은 기본값이지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합니다. 투과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전환해야 합니다. 흡수 시스템 캐코2 모델로 전환한 다음 화합물로 넘어갔을 때 캐코2 투과성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뷰에서요. AKT 설정은 기본값이고 여기 관찰 데이터의 경우 이번에는 매개 변수만 있으니 잠시 후에 그것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길이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카르바마제핀 내에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카르바마제핀의 FA는 99이고 F는 78%입니다. 다시 화합물 뷰로 돌아가서 상단에서 카르바마제핀을 선택하고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자량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녹는 점이 있으니 지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녹는 점은 190입니다. 확산 계수는 여기에서 0.86cm per 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볼 수 있는데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치합니다. 용해도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네, 변경이 필요하니 여기서는 취소하겠습니다. pH는 6.86이고 용해도는 0.15입니다. 밀도는 기존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면 장력입니다. 계면 장력은 올바릅니다. 따라서 생체적 합성, 용해도도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0.39, 0.48, 0.17이 있습니다.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용해도 패널은 완료되었습니다. 네, pK를 보면 이번에는 측정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pK의 실제 값만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pK 값들은 실질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이 선택되어 있고 모든 입력 파라미터가 올바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LOG P값인 2.19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과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거 흥미롭네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투과성이 새로 고침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 그 부분을 꼭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하지만 CaCO 이 값이 5.2, 26이 나왔으니 단위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해야 합니다. 이제 올바르게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뷰로 돌아가면 시뮬레이션된 PEF 값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 속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단계에 도달하면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효소 동역학과 수송체 동역학입니다. 장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 보면 투여 일정이 200mg 경구 정제 75 마이크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 일정에서 그 부분으로 이동하고 75 마이크론 경구 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이 예상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정제 200mg이지만 이번에는 입자 크기를 75 마이크론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의 빈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거시 럭 노멀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BB의 럭 노멀 분포 유형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것이긴 해도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상 계수는 1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산층 설정은 기본값이므로 확인할 수 있지만 두 플랫폼 모두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투여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50ml의 투여 용량으로 한번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리 일정도 다시 78k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는 하나만 있고 78kg의 공복 상태 인간 생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구획 모델이 78kg 체중을 사용한다면 이전에 봤던 모든 값들은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ASF의 몇몇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GPX에서 이 자산은 합리적이고 지난번에도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VB에서 생성한 기록도 문제 없었으니 이번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피안 테러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생리 분자적 특성이기 때문에 화합물뿐만 아니라 생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약동학, 파마코카이네틱스 탭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전히 서로 다른 혈액-혈장 비율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하신다면 하록시켄의 혈액 대 혈장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를 카르바마제핀의 혈액 대 혈장 비율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결합 수치를 입력하면 지질 보정값도 자연스럽게 맞춰질 것입니다. 클리어런스는 3.39입니다. 이번에는 신장 클리어런스가 0.0268입니다. 다시 한번 단위가 비교 가능하고 분포 용적은 1.51로 이 값이 반감기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동학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담즙산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VB에서 담즙산 창을 열어보면 계산된 FACET 값들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성을 확인해보면 동일한 세포 간 파라셀룰라 및 세포 내 트랜스셀룰라, 투과성, 그리고 동일하게 변환된 값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PX에서 변환된 BEF는 VB에서 시뮬레이션된 BEF와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GPX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번에는 CP시간 곡선의 데이터를 엑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VB에서 관찰 데이터 또는 OPD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VB에서 실제로 만든 것이 GPX와 동일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붙여넣고 단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시간 단위이고 농도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잘 된 것 같으니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물 기록을 저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시간 곡선으로 이동하면은 T 시뮬레이션이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GPX 프로젝트를 VB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